예,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두 번째 15개 고등학교 분석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 같이 C호자의 이제 서문여고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응의 마지막 은광여고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15개 고등학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금요일에는 강남서 초승파 마지막 지읒에서부터 휘문고까지 12개 고등학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일부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배부 자료 보시는 것 같이 뭐 학교 선택에 있어가지고 간략한 궁금하신 내용들은 어, 그 카톡에 제 아이디거든요. 메스톡이라고 다른 톡이 아니라 카톡 아이디가 제 메스톡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은 카톡 아이디 친구 추가로 하셔서 그 궁금하신 질문을 주셔도 아마 제가 지금 뭐 참석하신 정도의 인원이면은 개략적인 내용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엄청나게 질문 공세하시면은 제가 시간이 소요되지만 않으면은 아마 전부 다 답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질문 주셔도 최대한 성의껏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컨설팅 신청하는 QR코드 찍으셔서 그 신청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회를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 이제 간혹 처음 참석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간략하게 앞부분에 대한 도입을 말씀드리고 그 뒤에 이제 최대한 본격적으로 15개 고등학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교육 과정에 대해서 좀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오늘의 이야기는 15개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의 상이함, 이것을 평가해 보는 것이 이제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각각의 고등학교에서 주되게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이제 모든 것은 담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선배들을 집중적으로 했을 때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좀 더 유의미하고 학생부에 기록될 수 있을 때 이 부분들이 뭐 대입의 평가에서 훨씬 더 긍정적으로 평가될 만한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두 가지의 시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학생들이 이제 192학점을 이수하게 되는데 192학점을 평가하는데 학생들마다 제각각 전부 다 이수하는 과목이 다를 것이고, 똑같은 A라는 과목을 이수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학생들은 3학점으로 이수하고 어떤 학생들은 4학점, 또 어떤 학생들은 간혹 5학점으로 이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각각 공통 과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당히 유사하게 이수를 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공통 과목 외에 학생들이 제각각 이수하는 것들이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 상황에서 학생들이 그 과목의 이수와 이수의 학점 수를 가지고서 고민을 하다가 보면은 당연히 관련 교과의 이수 노력 부분에서 말씀드리면은 과목의 이수의 수가 더 많은 것이 우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에서 평가해야 한다라고 보면은 이렇게 3학점에 4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4학점에 3과목을 이수하는 것보다 3학점에 4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렇다면은 우리 아이들이 이수하는 상황에서도 더 많은 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공통 과목들에 대해서 기본 학점이 4학점으로 되어져 있지만은 3학점으로 감해서 편성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것을 3학점으로 편성을 해준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각각의 과목에서 한 학기에 이렇게 5학점씩 1학년 1학기에도 5학점, 2학년 2학기에도 5학점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이 5학점을 통해서 추가의 과목을 한 과목 또는 두 과목을 더 이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어차피 공통 과목에 대한 이수가 어차피 큰 차등이 나지 않기 때문에 학점 수에 의해서 영향을 크게 받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에서는 편성을 감해서 해주는 학교가 유리합니다. 자, 이런 논리대로 본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모든 과목을 학점을 낮게 편성해주는 학교가 전반적으로 더 유리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이제 선택 과목에서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중에서도 4학점이 기본 학점으로 돼 있지만은 이것은 3학점에서 5학점까지 증감이 가능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더 많은 과목에 이수를 하기 위해선 당연히 3학점 편성된 학교가 더 유리한 학교입니다.
자, 그리고 체육예술, 교양이나 스포츠문화, 스포츠과학, 생일설계와 자립의 경우에도 역시 각각의 2학점, 1학점으로 편성된 학교가 더 유리한 학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뒤에서 사례를 보시면은 직접적으로 와닿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학생들의 공통 과목과 그리고 일반 선택 교과목,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 그리고 국수형 사과, 기술 정보 과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이런 교과군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들의 교과들이 나누어져 있는데 붉은색의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수능 범위에 들어가 있는 과목들이고,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 과목은 A, B, C, D, E로만 평가를 받고 있는 과목들입니다. 그리고 과탐실은 이제 A, B, C로만 평가를 하고요.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 과목들은 A 그 패스 페일로만 평가가 되고 있고, 이 교양 과목에서 페일이 되어지는 경우는 사실 뭐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정도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패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사회와 과학 과목의 융합 선택 과목은 역시 이 각각의 실험 과목이 해당되어지는 것, 이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이 내용들도 역시 A, B, C, D, E로만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학생들이 전문 교과를 더 이수하게 되는 상황에서 최근까지는 이제 이런 실험 과목이 상당히 더 우선이 되어 왔어요. 그리고 학교 여건에서는 실험을 충분히 할 수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실험을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부를 더 풍성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고급 과학보다는 실험 과학을 좀 더 선호했었던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이렇게 고급 과학의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이수했다라고 하면 5등급 평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정말 이런 고급 과학까지도 전문 교과까지도 1등급을 받아낼 수 있고 또는 목표를 해야 될 만한 학생들, 아주 경쟁이 치열한 그런 위치가 될 텐데,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실험 과학보다도 고급 과학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어차피 석차 등급이 나오는 과목들이 대학 평가에서는 좀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중에서의 선택은 그 위치에서는 고급 과학이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이렇게 본인이 속해 있는 고등학교 내에서만 이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 내에서 필요하다라면 주문형 교육 강좌로 이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2학점을 듣게 되는데 결국에는 192학점 내에서 이수보다 다른 학생보다 더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면 유리해지겠죠. 당연히 학교에서의 교육 상황들은 이제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이런 방법들이 있는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공유 캠퍼스 또는 전문교과 거점학교, 이 두 가지 방법이 서울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시도 단위 같은 경우에는 뭐 연합형 교육과정 또는 공동교육과정 이런 명칭들도 보통 나와 있고, 해당하는 내용은 고교학점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각 시도 단위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예비 고1 학생들에게서 새롭게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타 시도의 온라인 학교가 어떻게 개방되느냐가 상당히 예의주시하실 만합니다. 그 고교 학점제 여러 가지 이제 개선 사항이 그 10월 말 11월 초에 발표가 되면서 그 타 시도의 온라인 학교를 개방을 하자라고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강남 서초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저기 강원도 또는 뭐 충북, 청주 뭐 이런 지역에서 개설되고 있는 온라인 학교를 이수할 수 있게 기회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뭐 부모님들 잘 알고 계신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은 양재고나 또는 뭐 문정고 이런 학교에서의 거점을 학교와 지방에서의 예를 들어서 온라인 학교를 이수한 것 자체에서는 교과 학습 발달 사항에서는 아무런 차이점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예, 대학에서 각각 어떤 거점에서 이수를 했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로 해서 어떤 고등학교에서 이수했다를 구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재고에서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될 이유가 높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근거리이고 더 이제 우수한 친구들하고 여러 가지 겨룰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다면 양자구에서 이수를 해도 되는데, 뭐 물리학 실험이나 생명과학 실험을 이수하는데 다른 시도 단위의 온라인 학교를 이수해도 교과 학습 발달 사항에서는 구분이 없게 나오는 것입니다. 어차피 타 교육기관이라고 타 기관이라고 무조건 찍히거든요. 그 구체적인 학교의 명칭은 찍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 타시도의 온라인 학교를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강남 뭐 양재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3개 과목 약 60명 정도가 이수를 하고 있는데 20개 학교에서 그러다 보면 경쟁이 치열해서 한 학교에서 평균적으로 많이 이수해야 2명, 3명 이수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제약 때문에 아이들이 이수할 수 없게 돼서 경우에 따라서 멀리 있는 학교까지 가가지고 이수한다거나 하는데 이런 온라인 학교가 개방이 되어지는 순간 학생들에게 상당히 손쉽게 그런 기회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올 연말까지 아마 발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현재 예비 고일 학생들한테 상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고 타 시도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바로 추가 이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다라면은 1학년 입학을 한 다음에 바로 첫 학기 또는 여름 방학에서부터 또는 2학기에도 바로 추가 이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온라인 학교에 상당히 지금 주목하셔야 될 만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링크에서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뭐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제 콜라 캠퍼스라고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공유 캠퍼스가 있습니다. 2가지 타입이 크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드렸고, 자, 지금 이렇게 학교들이 인근의 학교들을 묶여 있어요. 경기고, 영동고, 청담고, 그리고 서울고, 상문고, 동덕여고, 개포고, 경기여고, 그리고 여기에 언남고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 잠일, 문현, 방산, 가락, 오금 이렇게 5개 공유 캠퍼스가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강동까지 이렇게 묶여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자, 이 공유 캠퍼스는 3개 학교의 학생들끼리만 이수할 수 있습니다. 타 학교의 학생들은 해당 학교에 가서 이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담, 영동, 경기 학생들끼리만 강좌가 열리고 그것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거점보다는 훨씬 더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손쉽게 기회가 주어져요. 현재 선배들의 경우에도 뭐 대략 3등급 초반 정도만 하더라도 희망한다라면 이수를 보통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유 캠퍼스를 통해서 학생들의 뭐 이수를 하는 부분에 큰 경쟁의 문제는 있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공유 캠퍼스가 아닌 학교와 공유 캠퍼스를 가는 순간에도 과목 이수의 일부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공유 캠퍼스인 학교를 지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가 한 가지가 남아 있고 해당하는 공유 캠퍼스에서는 어떤 과목들이 개설되고 있는가도 보실 만해요. 그것은 작년에 공유 캠퍼스로 개설됐던 과목이 올해도 거의 유사하게 개설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과거의 캠퍼스에서 운영됐던 개설됐던 과목의 명칭을 보시는 게 유의미합니다. 우리 아이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데 공유 캠퍼스이기 때문에 지원했는데 이수할 과목이 없으면은 사실은 뭐 그 도움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 캠퍼스를 지원할 때 어떤 과목이 개설되는가를 살펴보고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5개 학교는 그런 점에 의해서 캠퍼스를 통해서 더 추가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 외에는 이렇게 거점 학교를 통해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 시도 단위의 교육청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 운영되고 있는 거점 학교의 모든 곳에 지원할 수가 있어요. 학생은. 근데 많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거리적인 문제 때문에 이동이나 시간 소요 때문에 아마 대부분 지원하지 않을 것이고 현재로서는 최상위권 학생들의 치열한 경쟁, 보통은 이제 이과의 최상위권으로 대부분 다 국한이 되어져 있어요. 문과 학생들의 경우에도 이수할 수 있는 과목들은 여러 가지가 개설되어져 있긴 합니다. 이 추가 과목의 전문 교과의 이수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보면은 강남 서초의 온도가 가장 낮아요. 외곽에서는 강남 서초랑 거리가 멀수록 또는 교육열이 낮을수록 이런 방법으로라도 학생들이 수시로 진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또는 시도 단위에서 상당히 많은 배려를 하고 제공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이때까지는 강남 서초의 학생들은 결국에 그 수시로 뭐 좋은 의대를 가야 되거나 적어도 스카이의 그 이공계를 노려야 되는 이런 학생들
중심으로만 이수를 해왔던 상황에 있어요. 그리고 그런 학생들 중에서도 지원하더라도 양재고에서 20명 안에 통과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이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고교학점제 취지에서는 과목 이수가 현재 선배들 평가받던 것보다는 더 중요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야 되는 건 아닌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은 일부 고등학교는 선배들 때와 다르게 전문 교과를 학교 자체에서 개설하는 학교가 조금 더 늘어나 있는 상황에 있어요. 그렇다면은 자교에서 이수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좋은 상황일 수 있고 그런 기회가 더 추가로 필요하다라면 이런 거점 학교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반드시 양재고에서 들어야만 이점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문정이나 동북 이런 학교를 그냥 편하게 가서 크게 시간 소요나 이동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안전하게 그 승인을 받아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어, 그 다른 시도 단위에서의 온라인 학교로도 수업으로 개설되어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까지 이제 살펴보고서 이수를 결정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이 거점 학교를 이수하는 시점이 대부분은 2학년 그리고 일부 과목은 3학년 1학기 때도 이수할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이렇게 세 학기가 그냥 운영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학년 1학기에 대한 신청은 12월 초에 보통 있습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것은 관심이 있으신 부모님들은 12월 초에 이 콜라 캠퍼스에 게시되어지는 공지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1년 후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아이가 신청하게 되는지 미리 각 학교에서 어떻게 개설되는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2학기의 신청에 대해서는 6월 초에 보통 공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이것을 한번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 계열별 과목 선택 로드맵 그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신 건데요. 그 학생들이 이제 참석하신 부모님들의 아이들이 어떤 진로를 희망하느냐, 어떤 전공을 목표하느냐에 따라서 과목 선택이 제각각 전부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각각의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을 평가하기 전에 우리 아이가 어떤 과목을 이수해야 되느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뒤에서 평가하는 것은 그냥 범용적인 성격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 어떤 계열이든지 간에 평가를 이제 범용적으로 하는 것인데 각각의 전공에 따라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은 조금 특이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지금 15개 계열로 나누어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자료는 그 뭐 각 시도 단위에서 공개하거나 대학에서 공개한 것들 그리고 그것만 기반으로 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진학하는 선배들의 현재 모습을 좀 근거해서 대학에서는 핵심이나 권장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은데 실제 합격자들은 대부분 다 이수를 많이 하고 있다거나 이런 과목들을 전부 다 충분히 고려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밑줄이 그어져 있는 받으신 배부 자료에서 밑줄이 그어져 있는 과목이 중요도가 좀 높은 과목 그리고 검정 글씨로 되어 있는 과목이 그 다음 순위 그리고 회색 글씨로 되어져 있는 것이 학생이 특별한 스토리텔링이 있지 않다라면은 이수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과목 이렇게 세 개로 나누었습니다.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과목은 밑줄이 그어져 있고 학생이 특별한 개성이 담겨져 있지 않다라면은 이수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과목은 회색 글씨 그리고 반드시 그리고 이제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전체적인 이제 뭐라고 될까요? 이제 기초 교과목이라고 요구될 수 있는 과목들에 대해서는 그냥 이제 검정색 글씨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시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문학 계열 그리고 해당하는 전공들을 예시로 좀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어문학, 인문학 이렇게 쭉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이 내용, 이 자료 혹시 필요하시면은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상담실에서 배부 자료 준비를 해두시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챙겨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뒤에서 이제 상세하게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15개 학교 말씀드릴게요. 서문여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앞부분은 좀 동어 반복해서 설명을 다시금 드리겠습니다. 처음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리고 앞부분에서 여러 가지 시각을 계속 제시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시각으로 뒤에서 계속 평가를 할 거기 때문에 앞에 있는 학교에서 이야기가 아마 좀 더 상세하게 여러 가지 경우가 더 이야기가 이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학생들이 최대한 많은 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 되어지는 상황이 좋다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기준 학점이 4학점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몇 학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거죠. 학교의 교육 과정을 봤다. 우리 아이가 잠신고를 가고 싶다. 잠신고에서의 교육 과정을 보신 다음에 학교 홈페이지에서 또는 학교 알림이에서 다운로드 하셔서 보신 다음에 몇 학점으로 운영하고 있는가를 기본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3학점의 과목으로 편성되어져 있는 게 여건상 상당히 유리하게 되어져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학교를 봤더니 서문여고 역시 3학점으로 많이 편성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학점으로 편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통합사회나 통합사회 원투, 통합과학 원투의 경우에는 기준 학점이 4학점인데 감에서 3학점으로 운영이 가능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3학점으로 편성이 되어져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1학년 때. 그래서 통합사회 통합과 그렇게 그 1학점씩만 줄여주더라도 1학기 때 정보나 인공지능 기초 또는 제2외국어 한 가지를 이수를 끝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배려가 돼 있는 학교가 많아요. 자, 근데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을 1학점씩 감해서 편성을 하면은 그때의 경우에는 2학년 이후에 한 과목씩은 이수를 해야 돼요. 예, 통합사회가 감해졌다라고 하면은 사회를 한 과목 이상 더 추가로 이수를 해야 됩니다. 반대로 통합과학도 1학점씩 감해졌다라면 2학년 이후에 한 과목 이상 이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은 8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졸업 요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연히 줄여서 이수가 되는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3학점 또는 4학점의 사회과학을 하나를 더 이수해야 되느냐 그게 불편하실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사회과목 이과 학생인데 인문학과 윤리 같은 과목들이 일부 대학에서 요구되기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과목을 알맞게 더 선택을 해서 더 개성을 드러내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렇게 2학년, 3학년 때 3학년 1까지 이수하는 방법도 있는데 또 어떤 고등학교는 그 사회과학을 이수하는 것마저도 3-2에다가 편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졸업에는 문제가 안 되게 3학년 2학기 때 사회나 과학을 한 가지를 더 이수할 수 있게 편성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실제 고등학교는 그때 통사 통과 수능 대비를 운영을 하겠죠. 그 수업을. 예. 다시 정리하면은 3-2에 감에서 했던 것 때문에 학생들이 사과를 한 과목 더 이수하게 배려를 3-2에서 하는데 그 과목의 운영은 실질적으로 아마 통사통과 수능 대비 방식으로 고등학교에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방식이 학생에게 가장 유리한 것은 아닌가. 어차피 3-2에서의 과목 이수는 수시에서 평가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통사통과를 감해서 이수해서 더 추가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학교가 이 똑같은 조건에서 더 유리한 학교이고 그래서 더 많은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3-2에 그리고 결국에 다시 수능 통사 대비를 3-2에 해야 될 텐데 그때 사회 과목 이수를 통해서 통사 대비를 할 수 있게 기회가 제공되는 이런 학교들이 이 공통 과목과 사회 과학의 이수의 요건으로 봤을 때는 가장 이제 발전되어진 방식의 교육과정 편제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수능의 범위에 대한 과목들을 대부분의 학교가 다 지정으로 해둔 상태에서 학기당 한 과목씩 계속적으로 이수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자, 서문여고의 경우에는 2-1의 대수와 확통을 같이 이수하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편성되어져 있는 학교보다 이 확통이 3-1에 가 있는 학교가 좀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방식으로 수능 범위에 해당하는 과목들은 학기당 한 과목씩 배정이 보통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학교가 다 지정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과학의 경우에도 1학년 때 역시 말씀드린 대로 통과의 원투, 과탐실 그리고 뭐 체육, 예술, 기술 과정에서 이제 3학년까지 이수하는 과목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일부 고등학교는 뭐 학교 선생님들의 교원 여건 때문에 이과의 학생들마저 제2외국어, 이제 중국어나 일본어를 강제로 이수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자, 근데 서울대를 문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면 이과생들은 제2외국어 이수가 지금은 불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중국어와 일본어와 정보를 같이 묶어서 편성하고 있는 고등학교가 제일 많이 보입니다. 눈에 띄어요. 그래서 이과생들은 정보를 이수하게 하고 있고 문과생들은 중국어나 일본어 중에서 선택하게 편성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 제일 눈에 많이 띄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일본어, 중국어를 한 과목만 이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2학년 때도 이수하고 2-2에도 또 이수하고 3-1에도 이수하게 되어져 있는 학교도 있어요. 이과생에게는 상당히 불필요하죠. 이제 그런 학교들이 그런 과목이 한 과목씩 한 과목씩 전부 다 수학이나 과학으로 이과생들은 이수가 됐다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텐데 그러한 편성표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학교 지정이 있고 이런 상태로 우리 학생 선택이 보통은 이제 2학년 때부터 보통 펼쳐지게 됩니다. 자, 역시 몇 학점으로 운영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자, 이것을 4학점으로 운영을 하는 순간에 과학의 경우에 12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4학점으로 편성을 하면은 그 순간 세 과목이 맥스가 되는 거죠. 3학점으로 편성하면 네 과목 이수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일부 지금 과학이나 사회의 선택을 보면은 두 과목 태기의 고등학교와 택삼의 고등학교, 택사의 고등학교로 거의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과에서 택사의 학교가 훨씬 더 유리한 학교죠. 분명히 뚜렷하게 유리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지원하는 전공 부분에서는 택삼 정도만 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가장 폭넓게 과학 이수가 요구될 만한 게 뭐 의학학 계열이나 화공생명공 이런 전공이 텐데 그런 공에 그쪽에서 이제 물화생이 모두 다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 선택 물화생, 진로 선택 물화생 6개를 전부 다 듣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각 학기에 세 과목씩은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택삼으로만 돼 있으면은 큰 무리까지는 되진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택사까지 된다라고 하면은 거리가 우리 아이의 지원 전공과 어쨌든 관련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지구과학이나 또는 물리나 화학이나 생명과학에 추가 이수가 있는 것은 과학의 이수 학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평가에서 무조건 유리해지는 것이에요. 거기서 이제 학점의 위력이 다시 학점수의 위력이 나타나게 되고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것의 어떤 근거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선배들의 경우에 과학중점학교에서의 대학의 입학 결과가 수시에서 뚜렷하게 좋잖아요. 예. 과학중점학교가 좋은 이유는 당연히 관련 교과 이수의 노력이 뚜렷하게 좋기 때문에 수학과학에서의 이수 단위수가 높잖아요. 선배들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과학중점학교가 현재 여건에서도 결과가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바뀌어지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수학과학의 이과생들의 수학과학 이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훨씬 더 지금보다도 더 중요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이제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태기의 학교와 택삼의 학교, 택사의 학교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운영 학점이 어떤 학점으로 되느냐도 중요하게 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동시에 2학년, 3학년 때의 사회과학이 몇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져 있느냐를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택이 학교, 택삼 학교, 택사 학교 또는 택5의 학교들도 있어요. 간혹 택5나 택6, 택7 이런 것도 있는데 그 경우는 국수영의 기초 교과군에서까지 같이 묶어가지고서 국수영과 사회과학까지 묶어가지고서 택5를 하느냐 택6을 하느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지금 사회과학에서만 택3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택3으로 되어져 있고 국수영에서 만약에 택1로 되어져 있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국수영 중에서 택1을 하는 것과 사회과학에서 택3 이런 이제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 국수형 사과를 합쳐서 택사를 하는 경우 비교한다라면은 후자가 더 당연히 유리하죠. 과학을 네 과목까지도 한다거나 또는 수학을 두 과목을 더 하고 불필요한 과학은 두 과목으로만 이수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국수형 사과를 같이 묶여져 있는 곳이 또 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점에서 또 문제가 있는 것은 일부 일부의 고등학교는 실제로는 펜스가 있어요. 실제로는 국수형 사과를 이렇게 택사로 되어져 있는데
아이들이 2학년 선택을 하려고 하면은 실제로는 국수형 중에서 태기를 해야 되고 사과에서는 택삼을 해야 되는 장벽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맞닥뜨리면은. 근데 이제 그것이 편성표에는 충분하게 담겨져 있지 않는 경우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필요하다라면 이제 학교에 확인을 해야 되는 점들도 있고, 제가 어, 봄과 여름에 늦은 봄이나 이제 여름에 설명회를 할 때도 예시를 들었던 고등학교들이 있는데 그 이후로도 학교에서의 현재 1학년 학생들의 교육 과정이 바뀌어서 적용되어진 고등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제시해 드리는 것은 뭐 어제까지 시점으로 홈페이지에 학교의 홈페이지나 뭐 배부 자료 유인물 또는 학교 알림이 등을 통해서 가장 최신의 자료를 업데이트를 해드린 건데 이후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어요. 예. 휴문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그랬어요. 예. 작년에 입학 설명회 때는 생물의 유전이 3-2에 있는 것으로 설명했던 해왔고 그 이후에 그게 문제가 심각하게 돼서 나중에 그거를 수정해서 다시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아이가 내년에 진학했지만은 내년에 학교 생활 도중에 학사 도중에 내후년에 2학년의 교육 과정에 또 업데이트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도 사실 더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부모님들께서 이제 학교에 여러 가지 이제 요청을 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을 수도 있겠죠. 상대적으로 선택권이 좀 적은 학교들이라면은 알맞게 그런 선택권을 요청을 하고 학교에서 편성만 예쁘게 다시 수정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교육 과정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지 않은 학교가 교육 과정이 유리하게 바뀐다라고 하면은 내신은 상당히 잘 받게 되면서 교육 과정에서도 이제 혜택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학교로도 바뀌어버릴 수도 있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학교랑 긴밀하게 소통하는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회나 과학에서 택삼, 문과생의 경우에는 이과생들보다도 이과 최상위권보다도 과목 이수의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아요. 서울대에 이제 합격하고 있는 학생들 보더라도 진로나 전공과 유관한 진로 선택이나 전문 교과를 이수자가 많으냐 그것이 합격자와 상관관계가 아주 높지는 않아요. 예, 뭐 학생 이제 하지만 이과 같은 경우에는 그 상관관계가 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그래서 문과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큰 전반적인 고등학교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과학에서 조금 폭넓은 과학의 이수가 요구되어지는 모집 단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 문제들이 있는데 문과에는 큰 문제가 이제 보통은 제약이 될 만한 문제가 될 만한 학교들은 많이 눈에 띄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사회 과목의 이수가 많은 학교들이 사회과학대학 쪽으로 지원할 때 훨씬 더 유리하게 되겠죠. 이제 그 점들은 충분히 고려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과목 정도 이수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과대나 인문대 지원하는 데는 큰 무리가 되지는 않는다. 당연히 택사가 더 좋은 학교라고 할 수 있죠. 과학의 경우에도 이렇게 좀 택삼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서문여고에는. 그리고 여기 말씀드린 것 같이 학교가 이제 등장하나 했네요. 일본어, 중국어, 한문 중에서 반드시 이수하도록 지금 강제되어져 있잖아요. 자, 이과생들에게는 이런 과목이 조금 아깝죠.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다시 이제 2학기로 가면은 묶여 있습니다. 수학과 사회과학에서 택사로 되어져 있어요. 수학과 사회과학까지. 자, 이 부분은 이제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하를 필수적으로 이수를 해야 되고 문과 이제 상경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제수학 이수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회과학에서 역시 택삼을 할 수 있게 되어져 있고 또는 기하 이수를 안 하고 과학을 택사를 할 학생들은 많지는 않을 것처럼 이렇게 예상이 그려집니다. 자, 자 그리고 또 그 짚었던 것 같이 2-2에 갔는데 역시 계속적으로 일본 문화와 중국 문화, 언어 생활과 한자가 계속 그 학생들이 선택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2외 국어가 필요하거나 또는 어문 계열을 갈 학생들 또는 인문대를 가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이런 과목의 이수가 큰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은 그 이 과목과 이제 거리가 먼 전공에서는 이런 과목의 이수가 좀 안타까운 아쉬운 좀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3학년 1학기의 과목. 자, 3학년의 과목들 보면은 역시 또 운영을 몇 학점으로 하느냐 좀 지켜보아야 되는데 교육 과정을 좀 보시는 과정 중에 또 평가할 때 또 한 가지 시각은
3학년 2학기 때 어떤 과목이 편성되어 있느냐를 보는 방법이 있죠. 왜냐하면은 그 과목은 이수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수시에서 평가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 3학년 2학기 때 이수하기 때문에 대학에 그것을 어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정시에서도 과목 이수를 평가하려는 대학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서울대랑 한양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서울대는 이전부터 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3학년 2학기의 과목 이수는 또 정시에서는 평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점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수시까지만 과목 이수의 평가를 받는 건 아니고 정시는 3학년 2학기 과목 이수까지도 평가를 받는다. 이 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당연히 이제 과목 이수를 주되게 생각하는 것은 수시로 진학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으신 거니까 그 점에 본다라고 하면은 3-2에 편성되어져 있는 과목이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과목이라면은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죠. 자, 3학년 1학기 때 이제 이수하는 것을 보면은 이 경우에도 역시 국수형에서 택사를 하게 되어져 있네요. 이거 상당히 좀 독특한 경우입니다. 국수형에서 택사를 하게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아마도 그 국어와 영어 하나, 수학 둘 또는 국어 수학 하나, 영어 둘 이런 방식으로 이제 문이과에 따라서 그 학생들이 선택을 하게 되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과학에서 택3으로 학생들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의학학 계열, 의학학 생명과학 계열을 가려는 학생들에게 3-1의 고급 생명과학이 편성되어져 있는 것은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전자기와 양자는 이때는 이수를 못하게 될 것 같아요. 학생의 경우에는. 자, 그런 선택들이 특징적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앞에서 예시를 들었던 것 같이 이 국수 영사과가 묶여서 택치로 되어져 있었다라면은 학생의 선택이 더 자유도가 높아졌겠죠. 예, 훨씬 더 자율적으로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좋은 여건의 학교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자 그리고 3학년 2학기 때 과목에 특별히 이제 과목에 문제가 될 만한 그런 과목들은 이제 3-2에는 보이진 않네요. 자, 이 고급 지구과학을 3-2에 편성한 이유가 어떤 의도인지 이제 딱히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예. 그 지구과학의 이수는 학생들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들 것 같아요. 선배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수능 지원을 해야 됐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고 봐야 되죠. 예, 수시 과목 이수 때문에 지구과학을 이수한 것은 거의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어차피 수능을 지원으로 또는 지구과학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수시에서 학생들이 지구과학을 이수해야 될 이유가 너무 낮아졌어요. 물화생 이수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구과학이 요구가 될 만한 전공이라고 하면은 뭐 환경생태공 쪽이나 천문우주나 지구시스템 대기과학 이런 계열이 아니고서는 크게 요구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우수한 이과생들은 가장 기피하는 과목이 과학에서 지구과학이 될 수 있어요. 자, 그것은 당연히 역으로 생각하면은 지구과학이 성적을 내기가 가장 쉬운 과목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지구과학을 기초적으로 요구할 만한 전공으로 희망한다라면은 아마 지구과학 성적은 상당히 잘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분명히 또 유리한 상황들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이제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서문여고의 경우에는 이제 설명 좀 특징적으로 좀 말씀드릴 만한 것들은 이제 독서 마라톤 프로그램과 전공 도서 탐구 발표회 그리고 전공 심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전공 그리고 열린 지도 탐구 교실 이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에 실제로 학교에서 더 의미 있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내용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서문여고의 이제 학생 수는 5월 기준으로 301명이었습니다. 1학년 학생이 한 학년 학생이 올해 1학년 학생의 5월 기준 301명이었고요.
교육 과정을 평가한다라면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공통 교과 이수는 이제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 일반 선택과 지도 선택, 융합 선택, 전문 교과, 전문 교과가 고급 생명과학이 있었던 것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서문여고에서 고급 생명과학을 이수하면은 학교에서 5등급 평가를 받는 것이에요. 예, 제가 볼 때는 뭐 그 서울대 의대나 메이저 의대 관련한 학생들의 서류들 중에서 가장 센 서류 뭐 상위 2, 30%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서류는 학교 내에서의 전문 교과를 이수하고 그 과목들마저 모두 다 1등급을 받은 학생. 이런 학생들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서문여고를 전략적으로 노릴 만한 가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학생들 중에서는요. 자, 학생부 작성에 대해서는 뭐 학생부의 활동 부분, 학교에서의 그 네 가지 시각에서의 프로그램, 그리고 오른쪽 네 가지의 경우에는 작성의 부분입니다. 그 에디트는 선생님께서 그냥 그 작성을 해주시는 거, 일방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거, 그리고 선생님께 의견을 드렸을 때에 선생님께서 그것을 재평가해서 잘 반영을 해주시느냐, 그걸 임프루브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선생님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 평가서를 전달해 드리잖아요. 원고를 드릴 때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수용이 되느냐, 이거 셀프 학생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B 이 정도.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의 학생부 내용에서의 서사 구조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시는 학교냐, 대부분의 학교는 안 해주고 계시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안 해준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것을 서사 구조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의견을 주는 학교들도 몇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들은 여기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C로 평가되어져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인데 그러한 평가를 받는 학교라도 받기라도 하면은 상당히 좋은 학교인 거죠. 평가 그 서사 구조에 대한 지도가 아예 없는 학교보다는요. 자, 그리고 수능에 대한 여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3, 4개년 동안에 수능을 통한 아이들의 진학 성적 추이는 어떠한지 이거 좀 정리를 했고요. 수시 정시의 진학 경쟁력. 자, 이 부분은 해당하는 그 구 이내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서문여고는 그냥 서초구 이내에서 서초구 전체의 평균과 비교하면은 어떠한지,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인 평가를 도움을 드리려고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같은 방식으로 이제 서울고 이야기를 할게요. 서울고는 과중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드리게 되는 과중 중에서 유일한 학교인데요. 서울고는 이제 다른 과중과는 약간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참석하신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은 경기고나 이런 학교들의 경우에는 또는 반포고 이런 학교는 오히려 과중보다 일반반이 좀 더 유리한 것은 아닌가. 과목 이수의 초점 시각에서는 학생들의 과중반에게만 부여되어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과중반 안에서 수업을 듣느냐 뭐 일반반 안에서 수업을 또 주요 교과목들을 듣느냐 이런 차이는 면학 분위기상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지만 과목 이수의 시각으로만 보면은 서울에 있는 여러 고등학교를 제가 분석했을 때는 과중학교의 과중반보다 일반반이 오히려 유리했어요. 예,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근데 서울고는 예외적인 경우였어요. 예, 일반반에게 그렇게까지 혜택이 과목 이수의 혜택이 크지 않고 과중반의 과목 이수가 아주 우수하냐 그 정도까지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과중이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린지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역시 운영학점 대부분 다 3학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수능의 범위가 되고 있는 것은 각 학기당 한 과목씩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조금 더 눈여겨서 볼 만한 것은 1학년 때에 이렇게 기술과정 교양 부분에서 학생들이 1학년, 2학년 때 다소 듣기에 좋은 내용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과생들 아니더라도 이과생들이 정보과학이나 인공지능 기초 이런 과목들이 이수할 만한 과목들이 편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 과중반에서 이제 특징이고요. 정보 과목들을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이제 2학년에서의 3학년에서의 선택을 보면은 모두 다 이제 운영학점은 3학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2-1에 인공지능 수학을 포함해서 물화생지에서 택사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 아마도 그 학생들이 뭐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뭐 산업공학 이런 쪽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뭐 지구과학을 빼든지 생명과학을 빼든지 하나를 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수학을 포함해서 이렇게 택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2학년 2학기에도 기하는 필수로 이수를 해야 되니까 진로 선택 중에서 한 가지를 뺀 다음에 특삼을 할 것 같아요. 자, 근데 또 그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게 지정되어져 있는 점도 이제 특징입니다. 서울고의 경우에는 자, 3-1에 가면은 역시 수학, 미적분 2를 포함해서 과학에서 세 가지를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학생이 수학이 더 많이 요구되면은 전문 수학까지 수학에서 두 과목을 이수하고 과학을 두 가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도 건축학과나 이제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 계열 이런 학생들은 이제 전자계와 양자, 화학 반응의 세계 두 가지를 하고 미적2와 전문 수학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과학이 많이 요구되어지는 전반적인 이공계 학생들은 과학을 미적분과 미적2와 과학 세 가지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리고 그 3-1에 이렇게 또 역시 일본 문화, 독일어권 문화, 중국 문화 중에서 하나를 이수하게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과중학교답지 못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과중반의 학생들에게 마저도 이렇게 이수하게 된다. 이것이 나중에 뭐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 학생들의 상황이 교차 지원을 수시에서 해야 되거나 정시에서도 서울대 교차 지원을 해야 될 만한 상황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도움이 다소 될 수 있겠지만은 그 경우 외에는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서울고 일반반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일반반의 경우에 보시면은 동일하죠. 공통 과목들 이수하는 걸 뭐 큰 차이가 없고 수능에 편제에 들어가는 수능 범위에 들어가는 것도 학생들이 이수하는 거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1학년 때 정보 과목을 이수하는 거 이것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제 2학년부터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택삼밖에 못하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수학을 인공지능 수학을 하면은 과학을 두 가지밖에 아니면은 과학을 못하고 그냥 그 일반 선택 과학 중에서 세 가지밖에 선택을 못하는 점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자, 그것은 보시는 것 같이 이런 교양 과목 논리와 사고 삼가 종교 인공지능과 피지컬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그리고 여기 있는 소프트웨어 생활 생태와 환경 인간과 철학 이런 과목들 중에서 두 과목이나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학의 선택이 택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고에서는 그 이렇게 과학 과목의 이수가 충분하지는 못한 이런 모습을 보여서 서울고를 간다고 하면 서울고는 당연히 이제 과중반을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처럼 보여집니다. 일반반 선택의 이유가 조금 낮게 되어져 있어요. 2-2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모습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고 3학년 1학기 때는 조금 다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도 이제 문과의 학생들은 이제 국어, 영어를 이수를 각각에 가거나 사회 과목을 선택하는 방식. 이과생 같은 경우에는 미적2를 이수하고 과학을 네 가지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일반반 같은 경우가 수학을 했는데 과학을 지도 선택을 네 가지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본인과 불필요 본인 전공에서 관련성이 없는 지도 선택을 학생들이 이수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게 된다라면은 다시 국어 영어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는 방식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3-에 있는 과목들 그리고 역시 일본 문화, 중국 문화, 독일어권 문화 중에서 택일하게 되어져 있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목고 선택 과목으로 되어져 있는 전문 교과의 전문 수학도 3-2에서 이수하는 것이고 과학과제 연구도 3-2에 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고는 지금 일반반으로서도 이렇게 전문 교과를 3-2까지는 이수는 못하게 되어져 있어요. 다른 과중을 보면은 일반반 때 3-1 이전에 전문 교과를 이수할 수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서울고는 다소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이제 문과 학생들의 경우에 고민을 한다고 하면은 인문대나 어문계 쪽으로 가는 학생들은 당연히 국어 영어의 이수가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서 보셨던 서문여고 같은 경우에는 2-1이나 2-2에는 국어 영어 선택이 적게 되어져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국어 영어를 더 많이 이수하고 있는데 선택권이 없다 보니 인문대학 쪽으로 가기에는 편성이 조금 다소간 아쉽고 사회과학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세 과목 정도는 크게 나쁘진 않은데 네 과목이었다면 더 좋았겠죠. 지금 서울고의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태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런 방식으로 돼 있다라면은 문과로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 인문대 지원한다라면은 국어 영어 선택이 조금 더 여러 과목을 이수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또 여건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사회과학대학으로 간다라면은 또 필요하다라면 국어 영어를 줄이고 사회 과목을 더 많이 선택할 수 있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또 그래서 문과 학생들에게서도 국수 영과 사회과학이 같이 묶여 있으면은 내가 국어 영어에서 많이 이수할 수도 있고 또는 사회에서도 이수를 많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택이 좀 자유로운데 여기가 펜스가 쳐져 있으면은 국수형 중에서 한 가지만 한다거나 사회에서 나머지 네 개를 해야 되거나 이게 강제되어져 있어서 그 점에서도 탄력성 이제 자유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울고 프로그램의 특징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강남 뭐 서초 지역에서 학교의 프로그램이 좋은 학교 중에 아주 대표적인 학교죠. 예, 상당히 그 내실이 있게 운영되고 있고 학생들도 참여하고 만족도가 아주 높게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대학의 자기소개서도 작성을 하고 증빙 서류까지 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위력을 발휘했는데 지금은 이제 자기소개서가 제한 없고 뭐 일부 카이스트나 이렇게 과기원에만 제출되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구 수행하는 내용들, 뭐 특히나 이제 글로벌 리서치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서울고의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주제 중심의 융합과학 아카데미, 그리고 그 수학과학 아카데미, 글로벌 인재 아카데미, 융합 인문 아카데미, CNC 아카데미라고 하고 있는 이 각각의 아카데미도 매우 주목할 만한 이제 서울고에서 이것 외에도 상당히 유의미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유의미한 이제 프로그램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고와 상문고와 동덕여고가 또 공유 캠퍼스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공유 캠퍼스를 통해서 더 추가적인 이수의 기회가 있는 점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학생 수는 이제 400명에 가깝게 달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이 2등급 규모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당연히 학생이 이제 좋은 학력을 가지고서 1등급을 보인다거나 1등급을 넘어서서 높은 고득점을 하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은 당장에는 2등급 방어가 목표인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2등급을 방어하는 것은 꽤 많은 부분이 재적수와 연관성이 좀 높다고 보여져요. 경쟁이 한결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재적 인원이 많다라면은 당연히 34% 2등급의 수가 절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2등급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꽤 높아진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이나 서초 지역의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34% 정도가 정말 절묘한 위치인 것 같아요. 현재 9등급 체계 내에서의 40% 4등급은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엔 무너져 있다고 보거든요. 학교 간에 이제 다소 차이가 있지만은 그래서 23% 3등급을 이내에 들어가는 것이 꽤 수월한 고등학교도 강남 서초에 꽤 제가 볼 때는 있어요. 분명히 선배들 때보다는 훨씬 더 3등급이나 2등급을 받기가 수월해요. 현재 9등급 체계 내에서. 그것은 그 새로 입학하는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때는 갑자기 더 경쟁이 더 치열해질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제 매해마다의 큰 흐름으로 보면은 그러한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나름대로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한다라면은 34% 2등급 방어는 꽤 가능할 터인데 하지만은 중학교 때 공부가 많이 안 돼 있거나 특히나 선행이나 이런 공부가 많이 안 돼 있는 학생들은 첫 학기부터 조금 부침이 있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의욕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들이 있지만은 어쨌든 인원이 많은 학교 내에서의 2등급까지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34% 이내에서의 벽도 무너져 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2등급 방어가 목표라면은 재적이 많은 학교가 당연히 유리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우리 아이는 현실적으로 2등급을 목표를 해야 될 것이고 아마도 정시로 진학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게 된다라면은 서울고 같은 여건이 상당히 적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2등급 방어 이제 각각의 학생들의 위치에 따라서 학교를 선택하는 부분에서도 조금 기준이 중요도가 좀 차이가 나타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서울고는 이제 학생부 지도가 비교적 잘
하고 있는 학교라고 이렇게 말씀을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수시의 경쟁력은 서초에서 이제 가장 우수할 정도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정시 경쟁력은 이제 제가 평균과 평균 이상, 평균 미만 세 가지로만 나눴는데, 평균에서 조금 위쪽으로, 평균 이상에서 많이 위쪽까지는 아닌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서초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점점 뒤로 가면은 속도가 빨라져서 아마 그 스피디하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초고의 경우에는 운영학점, 공통 과목에 대한 운영학점 확인하실 수 있고, 쭉 크게 차이 없이 학생들이 이제 학교 지정으로 되어 있는 것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학생 선택 과목 보면은 서초고의 특징은 국수사과에서 택사로 되어 있는 거죠. 국수사과에서 택사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정보와 제2외국어 중에서 택일로 되어 있는 것. 큰 무리는 없습니다. 큰 무리는 없고, 아마도 이과생들의 경우에는 기하와 과학 3개 이런 방법으로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2-2에서도 수학 하나와 과학 3개 이런 방법으로 선택하게 되지 않으려나 이렇게 예상됩니다. 문과의 경우에는 국어가 그래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도 자유도가 인문대 학생들에게도 어느 정도 배려가 되어져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에 이제 영어가 한 과목씩 있었으면은 문과 학생들에게 더 좋았을 텐데, 영어가 있지는 않은 것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자, 3-1로 가면은 역시 국수 0에서 국수 0과 사과까지 포함해서 택사를 하게 되어져 있는,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게 학생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 교육 과정으로는 그냥 가장 무난하게 되어져 있지 않나. 우수하다라고는 볼 수는 없고 그냥 무난하게 되어져 있는 학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산수학이나 이런 과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과목들이 편성되어져 있는 게 3-2로 되어져 있어서 수시에서는 평가는 받지는 못하게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서초고의 프로그램은 서울고를 제가 정리를 한 다음에 바로 서초고를 정리하다 보니까 너무 상대적으로 눈에 차이가 커가지고서 서초고에서는 그 강조를 드릴 것이 이제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습니다. 자, 서초고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 전공 주제 탐구 프로그램이 중요해요. 각 학년마다 1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근데 이것만으로 기록을 여러 항목에 기록할 수는 있지는 않아서 프로그램이 더 다양하게 많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점은 아쉬움이 있고, 과학 아카데미와 이제 인문 융합 아카데미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고, 이거 외에는 이제 과학 쪽이나 수과학 쪽에서의 프로그램은 충분하지는 않고, 이제 문과 학생들을 위해서 국제 프로그램, 외국어 프로그램이 조금 더 있었던 것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독서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좀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초고에 대한 평가는 무난하게 되어져 있지 않나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그리고 학생부 지도는 그 서초고 그 재학생들하고 교류를 소통을 해가면서 학교의 학생부가 기록이 잘 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이 셀프가 만만치만은 않더라고요. 학생들,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은 가급적이면은 직접 자기 학생부 원고를 작성하게 권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검토한 다음에 학교랑 소통을 해서 조금이라도 잘 반영되게 노력을 하는데, 이게 반영이 만만치만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수능에 대한 여건, 정시에 대한 경쟁력은 서초고의 경우에는 서초 전체로 보면은 약간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서울 세종고, 세종고의 경우 학생 수가 좀 적죠. 그리고 강남 서초에서는 좀 독특하게 기독교 미션 스쿨로 되어져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편성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면은 앞에서 보신 것들과 서초과 유사하게 그냥 무난한 편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첫 페이지 학교 지정에서 특이점은 있지는 않고요. 학생 선택 과목으로 보면은 택3으로 돼 있어요. 예, 서초고보다 좀 좋지는 못하죠. 그래서 수학과 영어가 포함된 상태로 사과를 택3으로 돼 있어요. 자, 이것은 어떤 문제점 때문일까요? 이렇게 운영학점이 4학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수가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리고 정보, 일본어, 중국어, 그리고 여기에 2-2에서도 이제 기하 과목을 선택하고, 이과생들은 아마
지도 선택 과학을 두 개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이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제 전공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학을 이제 두 과목씩만 이수를 해도 되는 학생들이라면 큰 문제가 없죠. 그리고 일반은 그냥 물화생이나 물화지나 또 이런 두 가지만 세 가지를 하는 것으로 문제가 안 되는 전공들도 있는데 문제가 될 만한 전공들도 있습니다. 자, 3-1에 보시면은 역시 국어 수학을 포함해서 사회과학에서 택3으로 돼 있어요. 이과생은 미적2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적2 선택하면은 지도 선택을 두 가지밖에 선택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이제 세종고의 아쉬움이죠. 과목 선택 부분에서. 자, 이렇게 또 편성이 돼 있고 3-2에 편성되어져 있는 과목들입니다. 자, 세종고의 프로그램. 세종고 이야기는 많이들은 안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풍문고 이야기는 많이 하시는데 오셔서 풍문고를 진학하면 어떨까 이야기하는데 풍문고는 교육 과정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제 세종보다도 제가 보기 때는 더 아쉬운 상황이어서 인원이 조금 되고 학생들이 좋은 그 학생들이 내신을 조금 더 잘 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 고려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세종고도 풍문고를 생각하실 상황이면은 세종고도 같이 고려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AI 선도학교로 돼 있고 메이커스페이스 거점형 메이커스페이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부분과 관련된 전공을 목표하는 학생에게는 좋은 베이스가 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이런 부분에 학교의 프로그램이 조금 특화되어져 있고 주목하실 만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이제 붉은색 밑줄로 표현을 해두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는 좀 아쉽죠. 일반 선택도 조금 무난하지만은 않고 지도 선택이나 융합 선택도 많지 못하고 학교의 프로그램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은데 학생부 작성 지도도 크게 나쁘지는 않은데 이제 교육 과정에 다소 좀 아쉬움이 있는 상태고 수능의 여건이 좀 좋지는 못한 그런 상태에 있어서 수시와 정시의 경쟁력이 좋지는 못하다. 자, 이런 선택을 어떤 학생들은 일부러 역으로 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모든 학생들이 뭐 A 학교로 몰려가기 때문에 거기 가면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더 좋은 선택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자, 세화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세화고는 이제 간략하게 정리되어져 있는 교육 과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국수영에 대해서는 이제 1학년 때 그 공통 과목들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 역시 이제 한국사 통합사의 통합과학 쭉 되어져 있고요. 이제 2학년부터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자, 문학과 영어원 그리고 독서 장문과 영어 독해 장문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아래에서 6개 선택을 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아래에서 그러면 학생의 경우에는 이과생이라고 하면은 미적원과 대수 그리고 과학 네 가지 이런 방법의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쪽으로 계열 컴소 계열로 간다라고 하면 인공지능 수학을 하는 가지를 더 듣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리고 2-2에도 역시 이렇게 수학을 또는 두 과목 또는 세 과목까지 이수하고 과학도 네 과목 또는 세 과목 이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문과의 경우에도 학생이 문과생이라고 하더라도 사회 과목을 네 과목을 이수할 수 있고 경제 수학 또는 일부 여기에 있는 일본어 중국어까지 더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과 학생의 경우에도 충분히 사회과학에서 선택이 넓죠. 근데 국어 영어에서는 선택이 폭넓지는 못한 그런 점에서의 이제 문과 학생의 그 교육 과정을 볼 수 있고요. 3학년 1학기에 가서도 역시 보면은 국어 수학에서 두 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화고에서는 이렇게 수학에서 고급 미적분이나 고급 대수, 고급 기하나 전문 수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미적2나 기하는 2학년 1, 2에서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 교과 수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많이 하면은 두 과목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화고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이과생들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전문 교과 수학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학교 안에서 주어진다.
어, 그리고 이것은 의대를 가기 희망하는 학생들 역시 과학에서만 강점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수학 과목에서의 강점을 보여서 진학하는 친구들도 적지 않거든요. 그 학생들도 상당수가 되기 때문에 수학의 특기를 통해서 의학학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의 사회과학은 이제 세 과목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수학의 이수가 세게 될 수 있는 점이 가장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과의 경우에는 역시 또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수가 많으니까 그 부분에서도 사회 과목을 중심으로 충분히 이수할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프로그램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몇 가지 되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비교적 내실 있게 학생부에도 기록을 잘 해주시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평가가 좀 될 만한 기록들이고요. 연합 캠프가 있고요. 창의 탐구 페스티벌 부분이 있고 인문학 캠프, 공강 캠프. 2학기 때는 이제 공강 캠프를 통해서 각각의 모둠 단위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 활동 그리고 독서가라고 하고 있는 이제 독서 프로그램 이 부분들이 세화에서 좀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들이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최근에 정시로서의 결과가 꽤 매해마다 점점 좋아지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세화고 재학생과 졸업생들 사이에서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교육과정은 이제 전문 교과도 편성이 많이 되어져 있어서 일반고 치고서도 상당히 전문 교과까지 많이 이수될 수 있는 좋은 상황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학생부도 비교적 무리 없이 지도하고 계시고 수능에 대한 이제 초점이 좀 있는 학생들은 비중이 있는 학생들은 좋은 여건이라고 이제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화여고는 세화고와 상당히 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화여고도 그러면은 세화고만큼이나 수학을 조금 더 강점적으로 이수할 수 있게 배려가 되어져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학년 때 공통 과목과 이제 수능 범위들에 대해서 이수되고 있는 모습들. 자, 세화여고의 경우에는 보시면 이렇게 택 8개로 묶여 있는 게 특징이죠. 이런 점에서는 뭐 아주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이 넓어서 좋습니다. 국수형 사과를 모두 묶어서 택 8개. 이건 근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펜스가 없는지 진짜로 국수형 사과에서 8개를 선택할 수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수학도 문과생 같은 경우에는 인문대 학생은 국어도 2개, 영어도 2개, 그리고 사회 4개 이런 방법으로도 이제 충분히 국어, 영어, 사회를 폭넓게 할 수 있는 점들이 있고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과생들이 보통 상위권이 문제가 되죠. 근데 수학을 2개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과학을 4가지를 하고 필요한 국어와 영어, 영어원과 합법과 언어 이 정도를 하게 되겠네요. 아마도 합법과 언어, 영어원 하고 자 이런 질문도 해주세요. 부모님들께서 수능의 범위가 되는 과목도 이수를 안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됩니다. 이과생 같은 경우에 문과도 마찬가지예요. 이과생 중에서 화법과 언어 그리고 영어원 이런 과목을 이수하는 것은 수능 범위이기 때문에 이수하는 거예요. 수능 범위이기 때문에. 근데 학교에서 지정을 안 하고 있고 선택권이 있으면 안 하고 수학과학을 이수하면 더 유리한 거예요. 분명히 수시에서나 과목 이수를 보면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수능 범위의 과목을 이수 안 한 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고려할 수 있어요. 그래서 3학년 때 영어 독해야 작문 이런 것들 어차피 영어 충분히 1등급 받을 수 있으니 그 과목 이수 안 하고 수학과학 이수하겠다는 선배들도 종종 있습니다.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가 더 될 수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 피해가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과학을 4가지 하고 수학 2가지 하고 2과목 선택이 여전히 남으니까 그 중에서 사회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냥 무난하게 국어 영어를 선택할 텐데 다른 방법으로 선택도 의도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세화여고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2-2에도 역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적원 기하 대수까지 모두 다 종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예. 1-2에서 대수까지 해가지고 이미 끝났어요. 세화여고는
1학년 첫 학기 때 공통수학 1, 2까지 한 번에 끝내버리고 확통까지 1-2에서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수학의 이수도 이미 다 끝나 있는 그런 상태죠. 수능 범위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더 전문 교과를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제 택 5를 하게 되어져 있잖아요. 택 5를 하게 되어져 있는데 수학에서 고급 대수, 고급 미적분, 고급 기하. 그래서 세와 여고, 여고에서 수학이 아주 강점인 학생이 있다. 수학은 진짜 우리 아이가 여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잘한다. 뭐 공학인 학교보다 차라리 이런 세와여고에 가서 수학의 강점을 보이고 과목 이수까지 이런 전문교과 수학을 많이 더 이수하는 방법까지 고려해서 수학을 아주 특기로 잘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세와여고에서 주어지고 있다. 그리고 역시 과학도 필요하다라면 네 과목 또는 세 과목 선택할 수 있게 되어져 있고 문과생의 경우에도 사회 선택을 5개까지 할 수 있게 되어져 있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와여고는 세와고와 상당히 닮아 있으면서 또 선택할 수 있는 바운더리를 조금 더 넓게 보장하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기회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네, 세와여고는 프로그램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세와고는 그래도 프로그램이 조금 더 양질의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세와여고는 그 점에서 조금 아쉽고 누리어우 캠프, 이 교과 융합 심화학습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조금 주목하실 만하고 연합 캠프 그리고 그 자사고 연합 캠프도 있거든요. 선덕 세와 이제 한대부고 같이 세와고까지 같이 하고 있는 연합 캠프가 있는데 이것도 조금 주목하실 만하고 AI와 이제 코딩 교육이 조금 더 강화돼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과생의 경우에도 이렇게 여러 해외 고등학교들과 결연되어져 있어서 같이 공동 수업을 하거나 해외 이제 국제적으로 활동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학교 내에서 주어지고 있는 점 같이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뭐 융합 선택이 C로 되어 있는데 이 융합 선택은 사실 별 중요하지가 않아요. 국어나 영어의 융합 선택은 등급도 나오죠.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는 융합 선택에 요구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수학을 많이 이수하려는 학생들이라면은 융합 선택까지 갈 필요보다는 전문 교과로 가는 게 더 좋겠죠. 진로 선택을 더 많이 하거나 전문 교과로 가는 게 더 좋으니까 수학의 교과에서의 융합 선택 이슈는 크지는 않고 국어, 영어에서 인문대나 사회대를 가려는 학생들, 특히 인문대 가려는 학생들이 국어, 영어에서의 융합 선택이 또 그 주목할 만한 과목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까지 기회가 주어지는 학교가 이제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학교죠.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런 학교들이 이제 많지는 않게 보이는 상태고 그러면은 결국에 관건은 사회과학의 융합 선택인데 사회과학의 융합 선택은 가급적 진로 선택을 하거나 전문 교과 이수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융합 선택의 과목이 많이 있는 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에서. 국어, 영어의 융합 선택이 많이 보장된다. 그것이 인문대를 가려는 학생에게는 도움이 되죠. 근데 그 지점을 빼고서는 융합 선택이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아서 이것은 이제 C로 평가를 제가 드린 것 중에서 C든 B든 A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차피 일반 진로 전문 위주로 학생들은 이수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융합 선택의 평가는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자, 세화여고의 경우에 프로그램들 정리가 되어 있고 학생부 지도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수준으로 하고 있고 정시의 경쟁력은 서초에서 평균적으로 꽤 평균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 이제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이제 그 활동 자체가 학교에서 기회가 있으면 각각의 계기를 통해서 그 활동에서 개인 그 참여를 하거나 또는 그것을 계기로 본인이 더 발전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을 때 학생부에 작성되기가 수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많지가 않으면은 단순한 어떤 강연이나 검사, 체험 등을
그냥 했던 것을 날짜와 함께 나열되어지는 방식으로만 학생부가 기록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러면 그 내용이 들어가지 않고 좋은 프로그램으로도 들어가지 못할 때는 학생이 개인적으로 했던 내용이 학생부에 기록이 많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이 수용적인 학교다. 비교적 수용적인 학교다라면은 프로그램이 굳이 좋지 않더라도 학생 개인의 노력으로 충분히 다 보강할 수가 있죠. 예. B 정도면은 이제 선생님하고 선생님 개인차가 있겠지만 소통의 노력을 열심히 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하기도 하고 그것이 다소간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까지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것이 보통은 또 성적 요인하고도 선생님들하고 소통하는데 미치기 때문에 뭐 확실하게 가능하다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소통의 노력을 잘 하시면 충분히 잘 기록될 수 있다. 예. 제가 설명 못 드린 부분 잘 짚어서 질문 주셨네요. 자, 그래서 꼭 학교의 프로그램이 반드시 우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막 아주 활발하고 많이 있어야 좋은 건 아니에요. 어차피 학생부의 기록은 500자밖에 못 하거든요. 근데 500자 기록을 하다 보면은 학생이 한 과목에서만 하더라도 많이 하면은 뭐 8개, 10개 레포트를 제출하기도 해요. 한 학기 때. 그거 어차피 다 기록 못 하거든요. 근데 주되게 아주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들을 다룰 수 있게 또는 학생이 노력한 면모를 아주 구체적으로 잘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면은 여러 소재를 쓸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한두 가지에 열심히 한 노력만 있으면은 기록은 다 가능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한두 가지를 선생님이 수용을 해주냐의 문제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전부 다 뭐 힘 빼기 하면서 활동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학생이 그것에 의미를 두면 가치를 두면 당연히 그렇게 하면 되고 본인은 기록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기록이 잘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시간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 프로그램을 정리는 해드리기는 했지만은 개인의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예. 제가 진학지도 했던 학생들 중에서 학교 그뭐 개교 이래로 최초로 서울대 의대 진학하고 이런 학생들 많이 있거든요. 상당수 그런 학생들 제가 지도를 많이 해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학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학교에서 협조적이죠. 협조적이기도 하고 방해를 안 하죠. 예, 간섭을 안 합니다. 학생이 원하는 대로 하고 그 내용을 기록을 해달라고 했을 때 대부분 수용적으로 하면은 충분히 학생부는 좋게 구성하고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저는 항상 설명회 때 이야기하지만 학생들이 뭐 여러 가지 레포트나 노력을 하는 것에 많이 기울이는데 그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최소 준하는 만큼은 기록이 잘 될 수 있도록 선생님하고 소통하고 그런 방편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록이 잘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조금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학생들이고 청소년 시기이다 보니까 선생님을 상대로 그런 부분을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의견을 오고 가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는 것도 이제 동시에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작성 부분에서 C가 좀 많이 보이는 학교들은 꼭 수시로 꼭 진학을 해야 될 필요가 높은 종합으로 진학해야 될 학생들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학교가 아닌가라고 더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숙명으로 넘어갈게요. 자, 숙명 역시 이제 공통 과목과 수능 범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2학년 때부터 역시 이제 체육과 예술, 기술 과정, 제2외국어, 교양까지도 학교 지정으로 되어 있는 것 살펴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학생 선택 과목 2학년 선택 과목을 보겠습니다. 국수 0에서 택일이 돼 있고 사회과학에서 택 3이 돼 있어요. 자, 그리고 2학년 2학기로 가서 국수 중에서 택일이 돼 있고 사회과학에서 택 3이 돼 있어요. 예. 사회과학에서 택 3이 돼 있는 게 특히 이제 이과 학생들에게 가까스로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 있는 거죠. 그리고 3학년 때의 경우에도 국수형 사과를 포함해서 택사로 돼 있다. 그래서 그냥 최소 요건 자체가 문제가 안 되게 되어지는 정도에 있고 그 원인은 그 주된 원인은 지금 여기서 보이지 않는 이제 학교 지정으로 되어져 있는 이 2학년, 3학년 때 이런 체육과 기술과정 정보 제2외국어 한문 교양이
학교 지정으로 돼 있는 문제 때문에 사회과학의 선택이 한 가지 정도 좀 적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는 국어, 영어, 국수형까지 포함을 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숙명에서 이 수업을 하고 계신 선생님의 발언권이 세구나 이런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학교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지구과학 선생님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구과학에 대해서 막 배려가 너무 엄청 잘 되어 있는 그런 고등학교도 보입니다. 보면은 자, 숙명여고 프로그램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뭐 다양하게 있죠. 독서 멘토링, 인문학 캠프, 그리고 메이크스펙스, 그리고 화학생명과학, 지구과학 심화탐구 프로젝트 프로그램, 법의학 법과학 연구실 운영되고 있고 사이언스 메이킹 활성화 되어 있는 것들. 이렇게 문과 학생들에게도 이제 외국어 관련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꽤 있고요. 예, 미래인재 아카데미 이런 내용들 숙명 프로그램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학생 수가 많죠. 408명. 예. 숙명은 아직까지도 2등급이 쉽게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숙명, 휘문, 중동 이런 학교들 또는 세화 이런 학교는 학생들의 학력에 따라서 모르겠지만 2등급 34% 안에 쉽게 들어가지 못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학교가 아닌가. 예, 그래서 하지만은 뭐 우리 아이가 학력이 그렇게까지 뒤처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니까 34% 정도는 무리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인원이 많은 학교가 안정적인 2등급 받기에는 분명히 좋은 학교입니다. 자, 교육과정은 평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냥 기초적이고 무난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학생부 학교의 프로그램도 뭐 준수하다고 할 수 있고 학생부 작성의 부분에서도 선생님들께서 개인적으로 작성해 주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작성을 해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소통도 전혀 안 되거나 그러진 않고 소통이 잘 되면은 학생부 기록도 정말 잘 써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 중에서는 이제 서울대 의대나 메이저 의대 이런 가야 되는 학생들은 숙명에서 좋은 모습을 면모를 보여주면은 학생부까지도 작성이 잘 돼서 충분히 좋은 결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숙명도 최근에 수능 결과가 성적이 비교적 좀 좋게 나오고 있죠. 졸업생들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수시 경쟁력은 평균적이나 정시 경쟁력은 조금 더 좋은, 뚜렷하게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압구정고. 자, 제가 지난 뭐 지난 설명회까지 보았던 내용으로도 압구정고는 교육과정이 조금 아쉬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새로 업데이트하면서 이제 봤던 것으로는 변화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강남 서초에서 인원이 조금 적고 경쟁이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학교를 추천해 달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은 개포고나 청담고를 많이 추천을 했어요. 실제로 그 학교에서 경쟁하기가 수월했던 것도 사실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 두 학교는 학기가 거듭될수록 점점점 학생들의 이탈이 빠른 학교예요. 대표적인. 그래서 학생이 그대로 노력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2-, 3-1에 가면 성적 향상이 꽤 많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학교거든요. 그래서 그 두 학교를 조금 더 권해드렸는데 압구정고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면학 분위기는 개포 청담에는 못 미치죠. 면학 분위기는 못 미칩니다. 차이가 큽니다. 근데 교육 과정이 비교적 좀 개선이 많이 되어져 있는 상태로 업데이트가 좀 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과생들은 이렇게 그냥 과학에서 일반 선택 택삼하면 되고 여기서 이제 정보 선택하면 되죠. 문과 학생들은 국어 영어 중에서 하나를 하거나 또는 국어 영어 2개 하고 사회에서 하거나 이렇게 국어 영어 사회에서 3가지 할 수 있습니다. 이과생들 역시 수학 하나 하고 과학에서 2개 선택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는 학생들이 있으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3학년 때에 이렇게 국수형 포함해서 아마 이과생은 미적 2하고 과학에서 4가지 이런 방법으로 선택할 타인데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과학 이수가 많이 요구되는 학교 전공이라면은 아쉬움은 있는데 무난한 정도는 될 수 있다라고 거의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압구정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압구정고에서 교과 성적 내기가 학교의 인원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교과 성적 내는 것이 꽤 수월하지 않을까. 예.
항상 그, 그 설명회를 하면서 강조 이제 의도했던 건 아니더라도 강조했던 것들이 있으면은 오히려 다음에 터지더라고요. 실제로 지원들을 많이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압구정고 이야기는 제가 어쨌든 획득했던 정보로서는 최신을 드렸는데 그 당시와 지금 변화가 있어 보여서 교육 과정의 문제는 사실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두 다 비비 평가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지도 선택과 융합 선택에 대한 평가도 비비에 대한 평가로 충분히 볼 수 있고 대학에서의 그 해당 고등학교에 대한 평가, 서류 평가 등을 하다가 보면은 결과가 정말 안 나오는 학교도 있거든요. 좀 이 학생의 서류가 어떻게 떨어질 수 있지 싶고 당연히 붙어야 되는데 합격자들 중에서도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서류라고 명백하게 보여지는데도 떨어지는 학교들이 있어요. 간혹가다. 근데 그런 학교는 아니에요. 압구정고는 절대로. 그래서 압구정고 상위권의 학생들, 최상위권의 학생들 중에서도 압구정고를 충분히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더해서 드립니다. 자, 양재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재고 이제 학교 지정은 이제 살펴보시면 되고, 자, 학생 선택. 자, 학생 선택이 문제죠. 이과생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택 2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택 2를 하면은 화지를 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2에 가서 다시 물생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선택을 두 학기에 걸쳐서 겨우 4과목밖에 이수를 못하게 돼 있어요.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그러면은 3-1에 가서 그 4개, 6개, 5개, 6개 이렇게 이수할 수 있느냐? 4가지밖에 이수가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있는 과목들은 없는 겁니다. 이 과목들이 이수를 못하는 거예요. 이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고 수시를 치러야 됩니다. 이거는 양재고 선택 전에 반드시 확인을 다시금 학교에서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자기와 양자 이수 없이 전기전자 학생이 합격하기 어렵잖아요. 스카이에서는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화학 반응의 세계 없이 이 화학 반응의 세계 없이는 문제되는 전공이 너무 많을 것 같고 생물의 유전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과목이 진짜로 내년에 입학생들에게도 3-2에 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혹시 그 작성하지도 않았는데도 배정이 돼버리면은 학교에 최대한 의견을 내서 앞당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문과도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문과의 경우에도 보시는 것 같이 사회 과목을 2가지밖에 못하니까 타 고등학교들 보면은 사회 웬만하면 3과목씩 다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과대를 가는데도 사회 이수가 적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운영학점을 4학점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자, 2-2에도 역시 마찬가지. 저는 그 지금 교육과정 전에 선배들 때는 양재고도 추천을 많이 했어요. 학생부를 비교적 잘 작성해 주거든요. 소통도 잘 되는 편이고 그래서 양재고가 당연히 이제 그 상위층도 그렇게까지 두텁지는 않아서 성적이 비교적 내기도 타 고등학교보다 유리한 점도 있었고 또 거점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수월한 점들도 있고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처럼 된다라고 하면은 양재고 지원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양재고는 이 부분 때문에 그냥 피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시 진학에서는. 자, 정시로 가면은 이제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정시로 갔을 때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 텐데 수시가 됐을 때는 문제가 되고 문과의 학생들도 역시 마찬가지 뭐 국어, 영어, 사회 이수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양재고에서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었고 또 꼭 고려하셔야 되는 것들은 붉은색 글씨로 밑줄을 좀 그어두었습니다. 자, 양재고의 교육과정 그래서 저는 모두 다 CCC 평가했습니다. C가 가장 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활동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작성에 최근 그 예전에는 이제 교장 선생님을 중심으로 학생부 작성을 열심히 해주셨는데 뭐 교장 선생님이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도 계속
그 학교에 거의 전통이 되다시피 해서 학생부 작성에서는 열심히 선생님들께서 도움을 주시고 계세요. 비교적 소통도 큰 무리까지는 있지 않게 되는 부분적으로 되고 있기도 하고 그런 점들을 보이고 있는데 학생들에서 수능의 결과가 정시로서의 진학의 결과가 최근에는 조금 안 좋게 나오고 있고 이게 점점점 양재고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회로 보면 약간 슬럼화되는 것 같이 그런 모습이 이제 양재고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서 약간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자, 언남고 학교 지정 과목은 이제 그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교 지정 과목에서 보실 때는 이렇게 제휴외국어나 한문 기술과정 정보 이수가 1학년 때 가능한지 이런 시각으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학생 선택에서 보면은 국수형에서 택사로 돼 있어요. 택사. 그리고 2-2에서도 국수형 사과에서 택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과학에서도 필요하면은 세 과목, 네 과목까지도 할 수 있고 국어, 수학, 영어에서도 하나씩은 필요하면은 하나, 두 개씩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국수형사가 펜스가 없어서 비교적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지가 조금 넓게 있는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학년 1학기 때도 이렇게 국수형 사과에서 택 5로 되어져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남고도 이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데 언남고 또 비교적 그 내신을 받기도 수월할 것이고 그런 점에서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공유 캠퍼스는 이제 언남과 경기여고, 개포고가 같이 운영되고 있고요.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이런 이제 수업은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는 이제 1학년 때부터도 이수할 수 있기 때문에 1학년 첫 학기 첫 학년에서부터도 추가 이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과목들은 주로 이제 2학년 때 개설되고 있는 과목들입니다. 이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과제 연구와 데이터 과학과 머신러닝 이 두 가지 충분히 계열과 무관하게 전부 다 선택할 만한 과목이어서 이 점에서도 비교적 이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역시 조금 더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은 이렇게 컴퓨터 소프트웨어 계열 쪽에 조금 더 치중이 좀 되어져 있어요. 정보 페스티벌, 로봇 코딩 캠프, 비버 챌린지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수학 과학의 프로그램들 이렇게 주목하실 만한 것들은 좀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언남고는 이제 프로그램 그 학교의 교육 과정이 그 나쁘지 않고 최소 평균 이상은 평균 정도나 평균 이상은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학교에서 학생부 작성도 크게까지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 상태여서 언남고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상당히 눈치 싸움 많이 하시면서 지원하실 때 고려하실 수 있는 학교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 하지만 이제 그 진학의 경제 결과로서는 전체적으로는 이제 평균 미만인 점이 있죠. 학교 규모가 사실 적은 문제들도 있고 상위층은 있는데 이제 중상위층부터는 얇아지고 있는 그런 특징 때문에도 그런 지금 이런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영동고. 자, 영동고가 이제 오히려 그 언남보다도 교육 과정에 유리한 점은 이제 특별히까지 보이지는 않습니다. 조금 앞당겨서 국어에 대해서 이렇게 2학년 1학기, 2학기에 이렇게 앞당겨서 가르치고 있는 과목 특징적인 게 보이고 수학도 이제 앞당겨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들이 좀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으로 본다라면은 그냥 택3으로 돼 있어요. 택3, 택3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특징은 예. 이게 특징이죠. 이것은 공유 캠퍼스로 가능한 거예요. 영동고 자체적으로 가능한 건 아니고요. 공유 캠퍼스로 고급 물리학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공유 캠퍼스로 고급화학과 고급 대수가 제공돼요. 그래서 이 점에서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태죠.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이 택3과 다르게 별도로 신청을 해서 이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회과학을 택3, 택3으로 되어져 있는 경우고 3-1에는 택4로 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공유 캠퍼스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2학년 때 보통 지금은
영동 경기 청담은 이제 2학년 때만 그 각 학급 20명씩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것들은 이제 융합 배움의 날, 거점,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 지도 드림 코스, 예, 프로그램들이 이제 그 학생부에 작성하기에는 크게 무리가 될 정도는 아닌 프로그램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되고요. 학생부의 작성에 대해서도 크게 그 문제가 있는 정도는 아니고, 수능에 대해서도 이제 최근에 추이는 이제 평균적이고 수시나 정시의 진학 결과도 평균적인 그런 모습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영동일고로 넘어갈게요. 자, 영동일고의 이제 그 학생 선택 과정 보면은 국수형 사과에서 태고, 그리고 2-2에서도 국수형 사과에서 태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화학 실험과 지구과학 실험 이런 과목들을 이수할 수 있는, 학교에서 이수할 수 있는, 이게 특징이죠. 자, 이런 과목들을 학교에서 이수할 수 있는 게 영동일고에서의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국수형 사과에서 텍사로 되어져 있고, 역시 또 여기서 물리학 실험과 생명과학 실험까지 실험 과목들을 더 이수할 수 있게 되어져 있는 게 이런 점에서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이제 특징적인 점은 학교 프로그램이 이렇게 좀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팀 프로젝트 수업이나 뭐 교과 연계 독서 토론 강좌, 주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지켜보실 만한 학생들이 참여하게 될 만한 프로그램, 그리고 사이언스 랩, 사이랩스, 그 스팀, 그리고 이데아 아카데미, 뭐 이데아 아카데미 여기에 이제 포함이 돼서 이 학생들끼리 간에 이제 뭐 특별반 같은 거예요. 특별반 같은 게 운영이 되면서 자치적으로 활동하는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 특별반에 좀 포함될 수 있게 좀 중요한 부분들이 뭐 중대부고와 조금 유사한 그런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전문 교과는 상당히 배려가 잘 돼 있죠. 전문 교과 과학이 이수할 수 있게 잘 배려가 돼 있고, 예, 일반 선택은 많이 할 수 있게 돼 있지는 않은데 큰 문제는 없고, 진로 선택의 폭도 크게 무리가 없고, 학생부 작성의 부분에서는 보통의 그 지금 거론되고 있는 강남 서초 송파의 학교보다는 분명히 학생부 작성도 더 그 노력을 해주시는 학교고, 이런 서사 구조에 대해서도 학교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의 1학년, 2학년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적절한 제안들도 해주시기도 하는 그런 이제 학교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 등이 있기 때문에 뭐 수시에서의 결과가 당연히 송파 전체 지역보다는 평균적으로 평균보다 이상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학교라고 할 수 있고, 수능 정시로서의 진학의 결과도 최근에 근소하게 좋아져 가고 있는 그런 흐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영파여고. 자, 영파여고의 이제 학교 지정 이제 일반적으로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고요. 학생 선택 부분부터 보면 학생 선택의 2학년 선택을 보면은 국수형 사과에서 택 5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 1학기 때, 그리고 2학기 때도 국수형 사과에서 택 5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나쁘지 않죠.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택삼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더 좋은 교육 과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을 생각해 보면은 크게 무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과학을 4개까지 할 수 있게 돼 있지는 않아요. 과학이 보시면은 이제 물, 화, 생 3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수학 기하를 하고 한 가지를 다른 것을 해야 돼요. 아마 이과생들은 이제 정보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크고, 2-2에서도 이제 인공지능 수학을 하거나 과학을 이때 3가지까지 하고 4가지까지는 안 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기초나 또는 수학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3-1에도 역시 국수형 사과, 기술과정 정보 제휴외국 한문 교양까지 택 5로 되어져 있고, 선택이 그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지는 그런 학교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육 과정에 큰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학교의 프로그램이 그 많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들은 이제 심화 탐구 프로젝트 2-3학년 때 주목하고
상위권 학생들 모두 다 하는, 그리고 1학년, 2학년 때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학술 연구 발표회, 그리고 미래 인재반, 이것이 이제 영파 여고 내에서는 좀 중요한 이제 특별반이죠. 그리고 그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는데, 다른 고등학교와 좀 차이점이 이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이게 좀 차이가 있어서 직접 봉사활동을 기획을 하고 그것을 직접 봉사를 참여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단순 봉사가 아니라 주제 탐구형의 봉사활동도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을 받는데,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으로 인정을 받는데 실제로는 주제 탐구 활동들 위주로 진행될 수 있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파여고가 다른 고등학교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짚어드리는 것은 지금의 봉사활동은 학교 내에서의 봉사활동만 대학에 전달이 되고 평가를 받아요. 그러면은 지금 학교들,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은 그 환경 정화 활동 또는 캠페인을 같이 해가지고, 또는 어떤 특정 교육을 일부 시간 받는 거, 이런 것으로 봉사활동의 대부분을 내고 있는데, 그래서 봉사활동에서 학생들 간의 편차가 거의 없어요. 근데 학교 내에서 특별한 봉사활동 또는 개인이 자원해서 했었던 봉사활동을 한 학기 이상, 두 학기 이상 꾸준히 했을 때, 그때 비교적 유의미한 평가가 일부 되거든요. 그리고 평가되는 것도 아주 높은 점수는 아니에요. 근소하게 더 유리하게 평가가 되어지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노력을 굳이 시간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또는 그 정도까지 충분히 시간을 들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입장이 갈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활동을 하는 성격의, 내용의 성격이 본인의 관심 분야에 맞춰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다른 학교의 봉사활동에서는 볼 수 없는 상당히 이점이 있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파여고에서는 이 봉사활동 부분이 비교적 좀 짚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요. 학생 수는 이제 271명으로 2등급 수도 사실 적지 않아서 그 학력이 그렇게까지 세지 못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영파여고에서 2등급 받는 것이 꽤 이제 어렵지는 않게 다른 학교보다 좀 더 수월하게 가능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1등급 수도 충분하게 되죠. 교육과정은 뭐 B라고만 표현하기에는 조금 박하고, 뭐 B뿔 정도는 좀 되게 되어져 있지 않나 전부 다 이야기할 수 있고, 다만 학생부 작성 부분이 선생님들께서 작성을 못 해주시는 것은 아닌데, 학생들의 의견이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에서는 쉽지만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만 사실 좀 개선되면은 사실은 중위권 뭐 이런 학생들에게 상당히 그 메리트가 있는 학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점이 좀 사실 아쉽습니다. 뭐 이 부분을 부모님들께서 선생님들하고 소통을 잘해서 기록이 잘 될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영파여고 그런 점에서 그 이점이 있는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시 경쟁력은 송파구 전체 평균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정시 경쟁력을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금고 학교 지정 부분은 유사하게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타 학교와. 그리고 2학년부터 이제 학생 선택 부분. 자, 국어, 영어, 사회, 과학에서 택사로 되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2학년 2학기에서도 국수, 영사, 과에서 택사로 되어져 있어요. 사실 이제 예술까지 포함되어져 있어서, 자, 여기서는 조금 특징적인 게 예술에서 드로잉이나 미술사, 그리고 2-2에도 조형 탐구나 미술 전공 실기. 그래서 이런 과목을 국영사과에서, 국영수 사과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이런 선택을 해야 될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 특기나 미술의 강점 또는 관련 미술 뭐 회화든지 디자인이든지 이런 계열로 가야 되는 학생은 오금고가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 있어요. 그리고 공유 캠퍼스로 되어져 있는데, 그 공유 캠퍼스 내에서도 알맞는 그 과목이 개설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미술과 관련되어진 동아리 활동이나 학교 대회나 학교 내부에서의 프로그램이 잘 되어져 있어서 미술 특기생이나 미술 관련 학과로 진학을 해야 되는 학생, 또는 이제 실기로 실기 종합을 해야 되거나, 또는 뭐 그런 부분에서 결과가 좀 요구되어지는 학생들이라면은 오금고 환경이 어쨌든 상당히 좀 좋은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국영 사과 또는 국수형 사과로 텍사로 되어져 있는 것이 뭐 문이과 일반적인 학생들에게 무난한 충분한 선택이 보장되고 있고 3-1에서도 이제 국수형 사과에서 텍사로 되어져 있고 역시 이제 예술기술과정 제2외국 한번 이렇게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금고의 특징은 방산고 가락고와 함께 공유 캠퍼스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자 보시는 것 같이 뭐 드로잉이나 이런 과목들이 추가로 공유 캠퍼스한테 개설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정규 교과에서 듣지 않더라도. 자, 그리고 보시는 것 같이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들이 공유 캠퍼스에서 방산고는 이제 소프트웨어 탐구반의 공유 캠퍼스로 해서 오금이나 가락고의 학생들도 와서 이렇게 그 탐구반 활동할 수 있고 역시 아래에 있는 프로그램들도 같이 이렇게 공유가 되고 있는 특징들을 짚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방산고가 이제 과중으로 운영되고 있고 학교는 수시를 열심히 진학지도 하는 방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서 수시 결과가 꽤 점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방산고. 근데 정시에서의 실적은 아직까지는 나고 있지는 않은데 수시에서는 결과가 상당히 비교적 나오고 있고 이래서 수시로 여러 가지 이점을 보면서 가야 된다라면 방산고도 선택을 고려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오금고나 가락고에서 개설되어지는 수업과 프로그램들을 같이 활용해 가면서 또 이점을 누릴 수도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제융합 탐구 그리고 자율적 과학 탐구 프로젝트 이 오픈랩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이제 오금고 상당히 특징적인데 학교에 이제 과학 실험실이 비교적 잘 정비가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개방을 하는 거예요. 그 학기당 40팀을 받습니다. 예, 팀. 그 학기당 40팀을 받아서 예약을 해서 시간 예약을 해가지고 스케줄에 맞춰서 학교 과학 실험실을 개방을 해줘요. 그럼 상당히 이점이죠. 학생들이 실험 여건이 없어서 실험을 못 하잖아요. 혼자서 개인적으로든지 팀으로 하고 싶은데 학교의 과제, 레포트 제출 뭐 이런 것에서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는데 방과 후에 이제 실험실을 개방을 하고 있는 거. 이게 상당히 특징적이고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사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점이 그 오금고의 특징적인 부분이고, 자 이제 미술교육 이 부분에서 그 또 강점이 특징이 있는 학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픈랩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지금 오해하시면 오금고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의 뭐 그 어떤 강남 서초 송파 또는 서울의 어떤 고등학교를 진학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과학전 시간에 실험실은 예약을 해서 사용이 가능해요. 오픈랩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학전 시간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서 신청할 수 있게 캘린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면은 그 예약을 하셔가지고서 계획대로 사용을 하시는데 그것은 보통 또 학생부의 기록을 오픈랩이나 개방형 실험실을 통해 이렇게 그런 문구가 들어가면은 대학에서 모두 알아요. 학생이 학교에서 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기자재나 이런 것들이 구비가 돼 있는 곳에 가서 공을 들여서 또는 자기 주도적으로 더 추가의 활동들을 하고 있구나라고 다 이해를 해요. 대학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과학전 시간을 가는 게 대표적인 방법이고 과학전 시간에는 훨씬 더 기자재가 풍부한 거죠. 기자재 목록도 다 있기 때문에 보면은 어떤 실험이 가능한지도 다 이제 미리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중 학교들도 모두 다 신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경기고도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경기고도 오픈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영동고 학생이더라도 단대부고 학생이고 언남고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경기고 오픈하고 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경기고 실험실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과중은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전부 다 그 실험실의 여건이 개선 만들어져 제공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지원청 내에 전부 다 또는 교육청 내에서 관할 고등학생들에게 전부 다 열어두고 있는 거죠, 기회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는 게 이런 장치를 활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금고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자기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점이 있는데 만약에 실험을 꼭 원하는데 실험 환경이 없어서 문제다라고 하면은 그런 이제 서울 내에서의 오픈랩을 활용하면은 그런 기회들은 충분히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금고의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무난한 교육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학생부 작성의 지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에 대해서도 정시의 결과도 아직은 송파 전체 평균에도 조금 미치지는 못하는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은광여고. 자, 은광여고가 이제 그 고교학점제 선도 학교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그 이해도가 높게 학교에서 프로그램이 정비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지정 과목과 수능 범위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타 고등학교에 유사하게 편성이 되어져 있고 2학년부터의 이제 편성도 국수형 사과에서 택사 그리고 국수형 사과에서 택사 이렇게 돼 있고 뭐 제2외국어와 정보 과목, 제2외국어와 인공지능 기초에서 한 과목씩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서 뭐 무난한 그 요구에 따라서 대부분은 충족이 다 가능한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3학년 때는 국수형 사과 택5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그 안에는 생명과학 실험과 화학 실험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런 점에서도 좀 이점이 있죠. 그래서 뭐 약학 쪽으로 의학학 쪽으로 가려는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화학 반응의 세계 생물의 유전을 하면서 지구과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과 화학 실험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이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분명히 여학생들에게도 좋은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문 교과가 이렇게 두 과목이나 학교 내에서 이수할 수 있게 되어진 학교가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점에서 여학생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그 평가가 됩니다. 학교 프로그램이 지금 다른 학교들과는 좀 달라요. 학생이 진학을 해서 이 학교에 입학을 하면은 6개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본인이 어떤 과정으로 졸업을 할 것인지 이수를 할 것인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뭐 대학교와 유사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과거의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교양 과목이나 또는 뭐 언어 영어나 제2외국어 이런 것들이 이수에 대해서 대학 졸업 기준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한 졸업 기준이 학교 자체적으로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개 중에서 학생이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각각의 6개 과정에 따라서 관련되어져 있는 선택 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를 해야 과목 이수 조건을 충족한다. 자, 그리고 시민의식이라고 하고 있는 항목에서는 3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그 충족을 해야 우리 문제가 없다. 그리고 독서의 부분에서 독서 항목도 4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충족을 해야 독서 항목도 문제가 없다. 자, 그렇게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충족을 하다가 보면은 당연히 학생이 나름대로 열심히 학교 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과목 이수도 좀 더 본인이 선택한 과정에 맞춰서 되어지기 때문에 종합 전형의 성격으로 이제 학생부를 정성평가 받아야 되는 상황에는 비교적 학교에서 준비가 좀 잘 될 수 있게 크게 의도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각각의 연간 프로그램들이 지금 오른쪽에 이제 테이블에 담겨져 있는 것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연간 운영되고 있는 것들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 의해서 왕성하게 뭐 상당히 바쁘게 지내는 이제 학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이렇게 대표적인 4가지의 창의융합 인재 양성 프로젝트, 맞춤형 진로 진학 프로젝트 프로그램,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 이제 공동체 영역 그 학교 문화 이렇게 이제 4가지 특징들을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이제 15개 학교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혹시 궁금하신 질문 있으시면은 뭐 그 개별적으로 질문은 제가 듣고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금요일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금요일 시간에 시간이 아마 잘못 기입돼 있을 수도 있는데 저녁 시간이었다 오전으로 제가 옮겨졌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에 한번 시간 확인하신 다음에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금요일 시간에는 서초 쪽에 참여되어지는 고등학교가 서초 지역이 한 곳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서초 지역의 학교를 꼭 원하시는 분은 아마 참석은 하시지 않으실 텐데 송파와 이제 강남의 12개 학교 아마 분석해드리고 43개 학교, 42개 학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비고일 설명회가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학교 선택하시기 전에 또는 입학하시기 전에 좋은 내용 준비해서 또 인사드리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